선생님은 당뇨가 없어요? 거의 95%가 그것도 사실 죽을 때까지 운동을 해야 돼요. 혹시 어떤 다이어트 방법 해보신 거 있으신가요? 다이어트 많이 하죠, 그렇죠? 많이 하죠. 늘 하고 있습니다. 저는 티가 안 나서 그렇지 예. 한 번도 안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재혁 교수는 어떤 다이어트를 해봤습니까? 제가 이제 고기 구워 먹으러 가거나 찌개집 가도 공깃밥을 거의 안 먹거든요. 뭐 아주 고강도를 해본 건 없지만 늘 식사하는 거 먹는 거에 대한 주의가 항상 좀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좀 이렇게 체격이 통통한 체격이다 보니까. 김재준 교수도 뭐 다이어트를 시도해 본 적 있습니까? 저도 해봤죠. 한 10년 전에는 운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사실 제가 운동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때는 헬스클럽을 매일 저녁마다 네. 가서 러닝머신 뛰고 뭐 이런 거 했던 기억이 나는데 최근에는 뭐 유명한 그 싹센다 주사 네. 한 2, 3개월 정도 맞아본 적도 있어요. 효과를 좀 봤습니까? 효과는 좀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다시 원상복귀가 돼버리고 말았지만 한 3, 4kg는 그때 빠졌던 것 같아요. 부탁해요. 다이어트 보조식품, 건강기능식품의 효과에 대해서 이재혁 교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살이 빠진다는 소문만 들리면 다 해보거든요. 약도 다 먹어보고 주사도 다 맞아봤고 뭐 이것저것 보조식품도 뭐 돈 주고 비싸게 주고 사지는 않았지만 다 해보는데 검증되지 않은 약으로 살을 빼는 건 솔직히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저희가 보조식품 광고를 워낙 많이 하고 있지만 그 약재들이 검증되어 있는 체중 감량의 효과는 5%가 안 될 겁니다. 아주 미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 보조식품보다는 조금 더 검증된 것들을 해보는 게 필요한데 그런 약재들의 효과는 커도 2, 3kg이기 때문에 너무 그런 건강 보조식품에 의존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정확한 뭐 검증된 약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모든 약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천연물에서 유래돼서 만들어질 수 있듯이 모든 건강기능식품, 다이어트 보조식품이 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효과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정 정도 인덕션을 시키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건강 보조식품들 홈쇼핑에서 많이 팔잖아요. 가격이 결코 싸지 않아요.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보조식품을 먹으면 환자들이 이거 효과가 있어라고 막 후기가 올라오고 그 소문이 나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한 40만 원을 결제를 하고 나면 너무 열심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건강 보조식품 자체의 가치보다 본전 생각을 사회적인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러 가지가 시너지가 이루어져서 부탁해요. 다이어트에서 실패하는 게 요요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실. 근데 뭐 거의 95%가 그렇죠. 요요를 경험하고 요요 때문에 결국 다이어트를 포기하게 되는데 김재준 교수가 비만 쪽 연구를 많이 했으니까 요요가 오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어느 체중까지 갈 거다 하는 걸 결정하고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요? 유전적으로 저도 결정이 되어 있나요? 그럼 결정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 유전적으로 나는 뭐 80kg 갈 거다, 90kg 갈 거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거스르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좀 체중을 줄이겠다. 80kg인데 70kg로 가기 쉽지 않지만 당연히 우리 몸은 원상복귀를 하려고 하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70kg로 가는 순간 다시 80kg로 회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유지하기 위해서 요요를 뭐 막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죽을 때까지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지금까지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했던 노력을 끊임없이. 끊임없이. 아까 뭐 다이어트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격렬하게 뛰어보고 뭐 땀을 뻘뻘 흘려본 기억이 솔직히 논산훈련소밖에는 없어요. 없는데 나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체중에 이미 다 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물론 우리가 비만을 탈출하자라고 이제 주제를 잡고 얘기를 나누고 비만을 줄이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비만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운동을 하고 그런 실천을 하면 비만이 줄지 않더라도 건강은 유지할 수 있다 하는 게 연구 결과거든요. 비만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한 효과는 건강에 분명히 보탬이 된다. 체중이 조금 늘더라도 그렇게 노력했던 결과가 결국은 유산처럼 남아 있을 수 있다. 체중이 줄지 않더라도. 뭐 1년간 유지했다, 5년간 유지했다, 몇 년 정도 유지하면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되게 체중을 유지했다 볼 수 있는 기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정도면 됐다 하지만 생활이 흐트러지면 도로 갑자기 올라가는 또 거니까 한순간에 그거는, 무너질 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해도 그 다음에 괜찮은가 싶으면 또 금방 다시 체중이 다시 증가하게 되고 이렇게 되죠. 왜 요요가 올까? 이게 의학적으로도 설명을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생활적인 면에서 보면 살을 뺐을 때 좋은 것보다 마음껏 먹었을 때 행복한 게 더 큰 거예요. 내가 살을 갖다가 예를 들면 5% 10% 빠질 때마다 내가 평소에 갖고 싶었던 뭐 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스스로 보상을 네. 내주는 게 이 다이어트엔 중요하다. 네. 언제쯤 그럼 다이어트를 환자들한테 좀 느슨하게 해주느냐? 음. 환자들은 이제 저희는 질환자들 보니까 뚱뚱해서 비만도 있고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지만 막 체중 한 5kg, 6kg 빼가지고 오면 상을 줘야죠. 그러면 약을 하나 또 줄여주고. 그리고 항상 저는 이제 100점이십니다. 항상 좋은 것들을 조금 더 얘기를 해주고 제가 환자 얘기를 하나만 해드리면 30대 후반 정도 돼요. 근데 처음 저한테 당뇨로 왔을 때 100kg 정도 왔어요. 100kg로 왔는데 32살 때인가 당뇨가 진단된 거예요. 부모님도 당뇨가 있는데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독해가지고 6개월 만에 20kg를 뺐어요. 운동을 진짜 하루에 4시간씩 하고. 근데 당뇨가 아예 없어졌습니다. 아예 모든 게 다 질환이 리미션이 됐어요. 그래서 당뇨가 완치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너는 완치됐다. 그래서 6개월 때만 올 때마다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주고 모임 갈 때마다 너 얘기해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의사가 하는 말대로 실천할 수 있다면 못할 게 없죠. 말하는 사람도 못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듣는 사람이 네, 하겠어요? 의사가 하는 행동을 따라하지 말고 의사가 하는 말을 따라해라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진료를 보는데 저한테 딱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은 당뇨가 없어요? 그래서 뭐, 저는 없는데요. 그랬더니 환자가 왜 당뇨가 없을지 않을 텐데. 그래서 제가 엄청 반성을 많이 했어요. 환자들도 우리 보고 있구나. 우리가 맨날 싫은 소리 하지만 저 싫은 소리를 너는 잘하고 있냐라고 생각을 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진료 볼 때 자세도 좀 똑바로 세우고. 그러니까 가뜩이나 이제 이렇게 비만한 분들이 되게 우울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분들한테 오히려 뭐 질책보다는 그 칭찬과 뭐 네. 격려 같은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계속 오랫동안 유지하려면 저는 이제 옆에서 본인도 노력도 중요하지만 주치의와 관계도 중요하고 가족들도 중요하고 그래서 맞아요. 주인들이 서로 이렇게 도와줘야지만이 이 다이어트가 계속 지속 가능하게 그렇죠. 될 것 같습니다. 의사 피셜 우리가 추천하는 다이어트 방법을 한번 우리가 소개를 해드리면요. 가장 그래도 다이어트를 많이 경험한 이재혁 교수는 어떤 다이어트를 추천할 수 있겠습니까? 뭐 오해하시겠지만 지금 성공한 모습입니다. 저는 이게 실패했으면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일부 성공을 하고 있는 건데 굉장히 어렵잖아요. 저도 진짜 어려워요. 뭐 환자들한테도 그렇고 저 자신도 그렇고 정말 많이 해왔던 것들 중에서 하나만 하지 말아야지, 2개만 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단 해보는 게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들도 아주머니들 먹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딱 정해줍니다. 고구마 감자 드시지 마세요. 아니면 과일 중에 뭐 먹지 마세요. 하나만이라도 덜어내기 시작하면 그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6가지 음식을 피해라. 하루에 2시간씩, 1시간씩 운동해라. 이건 지키기가 솔직히 어려운 것 같아서. 많이 걷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 버스 타고 다니고 또는 뭐 계단, 뭐 이렇게 직장 안에서도 가능하면 뭐 계단으로 오르내리도록 하고 끊임없이 자기 활동량을 늘려가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실제 계단 많이 올라다니십니까? 그것도 사실 이게 그러니까 계속 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워. 엘리베이터와 뒤에 계단이 있는데 항상 서서 갈등을 해요. 이걸 타야 되나 걸어야 되나. 이재혁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한 가지씩 그 스텝 바이 스텝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결심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저희 병원에서 저희 집까지 걸어가 봤습니다. 차를 안 타고. 그랬더니 딱 1시간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자꾸 시간을 줄여가면서 해보니까 내가 그런 것도 해봤어라는 생각 때문에 뭔가 제 의지가 공고해지는 것 같고 특히 남성들 같은 경우는 술자리 피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술이라는 게 굉장히 칼로리가 많은 음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다이어트 한다고 해도 술 먹어버리면 엄청난 칼로리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술자리만 한 달 피해도 사실은 이 다이어트의 효과는 얻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닭이 먼저냐 뭐 달걀이 먼저냐는 식으로 운동이 중요하냐 식사가 중요하냐 얘기를 많이 하지만 뭐 서로 여러 가지 디베이트가 있겠죠. 근데 일부러 이제 생활 속에서 운동을 하더라도 일부러 내가 운동하는 시간을 뭐 화요일이나 목요일은 꼭 정해놓는다 그러면 될 수 있는 화요일, 목요일 약속이 안 잡히거든요. 결국은 꾸준히 운동을 하기 위해서 내 일정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부탁해요. 오늘의 주제가 비만 탈출인데 뭐 좀 즐겁게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훨씬 더 건강에는 해롭고 또 그게 이제 겹쳤을 때 더 심각한 문제로 가는 거거든요. 긍정적인 마인드로 생활을 하면 비만하더라도 건강할 수 있고 뭐 체중이 줄면 더 좋고 뭐 이런 그런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평생 하고 있는 일이지만 너무 힘들게 뭐 단기간에 절대적인 숫자를 가지고 빼려는 것보다 즐거움을 좀 가질 수 있도록 내가 즐거워지려고 살을 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우리가 비만 탈출에 실패한 진짜 이유는 너무나 모든 사람이 하나의 목표를 갖고 단시간에 그걸 갖다가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좌절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 몸의 호르몬 밸런스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